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장교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좀 최근 시장의 흐름과 하반기 관심 갖고 봐야 할 섹터 이렇게 좀 크게 주제를 잡고 좀 안내 드릴 텐데, 자, 우선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굉장한 변동성을 주었잖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길고 또 가장 깊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외국계 그놈의 이제 외국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디램 이 둔화. 그냥 뭐 하반기에는 디램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가격이 조금 이제 하향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로 하이닉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좀 이제 하락을 주도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내려왔고, 그 후에 좀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발생됐잖아요. 뭐 델타 변이 확산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이제 경기 정상화에 따른 미국의 이제 조기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프간 이슈도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에 있어서 마치 뭐 짜여진 듯한 흐름에 좀 복합적으로 이슈가 나왔는데,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여기서 뭐 추세가 꺾이는 하락 전환인 형이 아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다루면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제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델타 변이 확산이잖아요.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현재도 뭐 우리나라도 계속 뭐 1000명 후반대 뭐 2000명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뭐 람다 변이에 대해서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데, 근데 경계는 갖고 봐야죠. 그러나 자, 지난해만 지금 이런 코로나 처음 발생됐을 때와 다른 건 바로 이제 백신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률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금 이제 하락의 트리거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일시적으로 노이즈를 불러오면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좀 이제 유럽도 그렇고 살짝 지금 흘러가는 플로우가 이를 품고 간다라는 부분이 조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너무 이제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장도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침 이제 화이자가 사실 원래는 긴급 승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접종이 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정식 승인, 미 FDA에서 정식 승인을 이제 받고 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또한 이제 접종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오늘 보시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바로 이 경제 재개, 이는 무엇이냐? 바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주들,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을 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반등한 거는 다시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역시나 또 빼놓고 볼 수 없는 이슈, 바로 테이퍼링 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하락이 조정하면서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진행했잖아요. 좀 그러면서 물론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소포 이제 강달러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1180원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마치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다시금 이번 주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조금 반등세가 나오면서 환율이 다시금 이제 하락해준 부분은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빅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26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 잭슨홀 미팅, 현지 시간 26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7일이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자, 이번 주 반등하면서 또 이 테이퍼링으로, 사실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올해부터 올 초부터 이게 계속 시장에 대한 노이즈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뭐 굉장히 뭐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시그널에 국채금리가 상승한다. 이는 시크니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시크니컬, 그러니까 뭐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일단 우리나라 금통위 지금 뭐 국내 이외에도 하나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대출 규제를 조금 좀 옥죄고 있죠. 대출 규제를 주담대 이런 거는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를 뭐 농협부터 해가지고 뭐 제일은행 뭐 이렇게 조금씩 옥죄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떠한 영향, 일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영향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영향도 있으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시장에 대한 이것 또한 역시 하락 트리거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은 또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이런 이슈가 이번 주엔 빅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초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일 기준으로 정강 후장 이제
주초, 주후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후반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조금 경계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잭슨홀 미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문난 듯이 먹거리 없다라는 부분듯이 아마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속도감에 대한 조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만큼 조기 테이퍼링보다는 살짝은 조금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 트렌드, 이제 이렇게 경제 트렌드 말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산업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제 장 후반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이 이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가석방 되면서 아직까지 뭐 쉬어가면서 이렇다 할 행보가 없지만 오늘 첫 이렇게 이슈가 나왔죠. 속보로 나왔는데 삼성 반도체 바이오 무려 240조를 쏟아붓는다. 이재용 출소 11일 만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라는 건데, 역시나 이렇게 같은 기사 제가 두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미래 준비. 네, 3년 계획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 미래 위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24일에 미래 준비를 위해 240조 원에 대한 규모에 달하는 투자와 고용 관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 사업 주도권 확보 및 이제 과감한 보유 현금 자산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처럼 아니면 뭐 다른 뭐 여타 기타부가 이제 다른 기업처럼 M&A를 공격적으로 한 게 있나요? 사실 하만 인수권 말고는 뭐 현대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듯이, 근데 뭐 딱히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과감하게 진행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반도체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메모리는 이제 단기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비메모리 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더 앞당겨서 조기 집행을 해 나갈 거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드는 의문, 이러려고 반도체를 뺐나? 라는 의문을 조금 들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당장 V자 맞는 거나 시장 U자 흐름을 그리면서 볼 필요가 있어서 당장에 바로 공격적으로 접근보다는 시장 추이를 보면서 이게 하락에 의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자, CDMO 분야 세계 1위 자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만족하지 않고 바이오 시밀러 강화를 통해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출로 이어 나갈 것이다라는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 강화를 발표를 하였는데, 배터리 분야는 아무래도 차세대라고 하면 전고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 차세대 통신을 위한 투자, 통신, 이게 좀 그렇죠. 5G 이거 뭐 되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G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커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도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될 수 있으니까 늘 저가에서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이제 AI, 이 AI라는 게 참 되게 광범위하고 여러 개 엮여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뭐 이런 부분도,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게, 바로 AI에 있어서 AI의 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로봇. 저는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의 숫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좀 지키는 게 미비하지만 이 AI에 있어서 그 끝판왕은 바로 로봇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미래 신규 신사업에 대한 R&D 역량을 강화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이제 선점하고 선도해 나갈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역시나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크게 보시면은 섹터로 보면 이제 물론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에 뭐 AI 뭐 다 성장 관련 쪽이라고 볼 수 있죠. IT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뭘 하는데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청개구리 투자클럽과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시나 빼놓고 볼 수 없는, 자, LG에너지, LG화학, 뭐 LG에너지 배터리가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스 하니까 LG에너지 솔루션 GM 리콜 이슈입니다. 야, 무려 하루 만에 7조가 증발했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계 하이닉스 삼성전자 증발한 거에 비하면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터리,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그리고 세계 점유에서는 이제 1위에, 그러니까 국내로 보면 이제 1위죠. 세계에서는 이제 CATL을 이어서 이제 2위의 점유율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LG 화학이 사실
뭐 화재 관련, 뭐 코나 전기차 관련도 그렇고 또 보시면은 다 이쪽에서 좀 잡음이 많이 나왔어요.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GM 또한 7만 원대 추가 리콜.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지금 LG 쪽에 조금 영향이 받잖아요. LG화학이 무려 그 큰 시가총액 큰 게 11% 빠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차라리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또 IPO가 좀 예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무조건적인 저가에 대한 공략보다는 앞으로 좀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리콜 이슈로 인한 이제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물론 역시나 경쟁업체인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삼성 SDI에 조금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차익 매물이 나왔죠. 차익 매물이.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왜 기대 모멘텀을 갖고 볼 수 있냐? 바로 미국 투자권입니다. 유일하게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투자권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삼성만이 유독 미국에 지금 현지 투자를 안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바이든의 정책도 그렇고 미 행정부에 대한 이런 지금의 플로우를 봤을 때 삼성 SDI도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할 거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텐데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그 기대 모멘텀이 결국에는 또 시장에선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설함으로써 조금 이제 삼성도 한 발 나아가는구나, 삼성 SDI도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이러한 기대감 속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삼성 SDI가 뭐 실적도 최근에 뭐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 바로 에코프로비엔과 이제 신흥 SEC를 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이제 삼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진 머티리얼즈까지도 이제 동박 쪽에서는 이제 삼성향에 좀 이제 비중이 삼성향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세 개 종목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여기서 보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중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전구체부터 해가지고 뭐 소재 뭐 이제 기타 뭐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친환경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양극재 업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정말 과감하게 뭐 사채도 끌어쓰고 뭐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도 상장시키면서 그 자금으로 또 증설하고, 이에 대한 증설에 대한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향후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흐름을 나올 수 있고, 물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증설에 대해서는 뭐 유증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시설 투자를 위한 거는 좀 긍정적인 유증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오래전부터 아마 제 영상을 뭐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신흥 SEC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캡 어셈블리 쪽으로 이제 이런 화재 폭발에 대한 방지 이제 관련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로부터 매출 90% 정도 이상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 신흥 SEC가 바로 이 저평가에서 이제서야 좀 탈피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다른 뭐 2차전지 소재라는 부품 쪽 갈 때 얘 혼자 못 갔거든요. 얘 혼자 맨날 4만 원대, 5만 원대 이러다가 이제서야 좀 부각 받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원 정도면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고, 또 물론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뭐 전환사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특히나 지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따라서 유통 지수가 조금 부족한데 얘네들이 언제든지 또 무중 관련된 좀 기대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복합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에 대해서는 굳이 LG 화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삼성 쪽이라든지 이렇게 삼성향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폐배터리. 자,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또 미래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원자재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를 뭐 원자재가 오름으로써 뭐 판가에 뭐 가격에 이렇게 뭐 적용을 시켜서 뭐 오른다라고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코발트도 그렇고 뭐 리튬도 그렇고 뭐 니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요. 근데 이런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천정부지로 취소
앞서서는 바로 이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은 키로당 88.13위험, 지난해 말보다 무려 2배를 급등했대요. 1년도 안 지난 2배 급등했고, 니켈 가격은 이달 톤당 19,900 이제 이걸로 이제 15% 올랐고, 리튬, 코발트 원료 등 배터리 가격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가격 치솟아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 일본의 경우에는 반값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는데 기술 경쟁력 없이는 반도체 1위 국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 이렇게 뭐 기술력에 의해서 반값 배터리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를 결국엔 고질적으로, 왜냐면은 자, 전기차가 계속 성장해요. 당장은 폐배터리가 이렇게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그 성장기, 성숙기 접어들면은 이 폐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게 무거운 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체할 때 또 이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를 또 그냥 다 폐기 처분 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또 여기에서 또 리튬을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역시나 현대차 재사용, 근데 국내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완성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NCA, 리튬, 코발트, 니켈, 이게 니켈이 N, 코발트가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데다가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다. 그리고 뭐 테슬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업체와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재활용,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합종 연행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배터리 시장 규모 이걸 한번 볼게요. 2020년에 지금 작년에 4천억 원에서 2040년 무려 87조 원 수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원자재를 확보한 도시제조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기업이 이 시장, 이 성장하는 무궁무진한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단발적 이슈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자, 테슬라 또한 이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테슬라 임팩트 리포트에서 자체 리사이클링 기술로 폐배터리 소재 무려 92%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또 움직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이게 시장 가치가 있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이제 관련주로 제가 좀 이제 세 개를 조금 한번 체크해봤는데, 자,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러한 뭐 지주사, 지금 에코프로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으로 상승하는 경향도 있고, 아직까지는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적으로는 주가에 크게 영향 못 받지만 실체가 있는 업종 중 하나 바로 이 에코프로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자회사중 바로 이 에코프로 CNG가 폐배터리 및 폐양극재 리사이클링을 도맡아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건 이제 폐배터리 지금 공장 부지도 짓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발췌해서 안내드리니까요. 괜히 뭐 어설프게 막 이거 관련돼 있대, 얘도 했었대 이런 것보다 이런 부분으로 실체 있는 걸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보시면은 에코프로 CNG는 포항 배터리 재활용 공장에 시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에코프로 CNG는 에코프로 그룹 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수직 계열화에 잘 완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다 구축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에코프로 CNG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수출해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활용한다. 폐배터리에서 발생한 주요 광물인 리튬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은 에코프로 GEM. 자, 전구체 제조 자회사입니다. 수직 계열화 역시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공급할 예정이고, 전구체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 그룹 내 양극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폐배터리 회성 주광물의 40% 양극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게 된다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매출도 창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수급주로 좀 굉장히 폐배터리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대장격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영화테크입니다. 최근에 급등 상한가 나왔죠. 이거 저 장 교수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잘 챙겨온 건데, 자,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보시면 이제 EV 모빌리티용 배터리 팩 및 폐배터리 리유즈 사업 추진, 바로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 폐배터리 분석 검증 및 재구성을 위한 분류 핵심 산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화테크랑 이제 관련된 국제까지 수여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이렇게 기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 해체 분류 재조립 공정 기술을 통한 10kWc 이상 배터리 시스템 및 제어용 BMS를 개발한다. 폐배터리 ESS와 등.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붙어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체크해볼까요? 얼마나
나갔는지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영화테크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게 수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지금 돌려나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더 수급이 더 크게 붙어줬어요. 이게 60선 깨고 조정 나올 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략하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근데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뭐 이탈된 자금이 크지 않고 이렇게 돌려간다. 근데 이게 일정 지지 구간 특히나 이 첫 양봉에서 깨지지 않고 이건 기술적입니다. 이것도 한번 팁 제가 드리는 거니까 깨지지 않고 여기서 좀 저가리 형성되고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매집으로 관주하면서 추정하면서 공략하고 아직 시세 이탈되지 않고 추세도 살아있다. 그럼 재료도 살아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공략해볼만 하죠. 그래서 못 먹어두고 이런 거 못 먹어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러한 모든 근거에 기반해서 분석에 기반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하시면은 이렇게 큰 수익 얻을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는 아직 이제는 좀 고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은 이제 뭐 이격도가 좀 이제 5일선이 좀 다시금 여기서 자리 잡아준다면 기술적으로는 또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빠진 거 아니고 이제서야 좀 수급 들어오면서 신고가 행진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다음으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파워로직스. 지금 파워로직스가 사실 원래는 이제 카메라 모드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배터리 쪽으로 좀 이제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팩 양산 개발부터 해가지고 배터리팩 이렇게 지금 배터리팩에 대한 이제 사업 개발, 이제 양산 진행을 하고 개발을 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구 개발에 조금 많이 비용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매출액은 괜찮게 나오는데 실적 부분에서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 제가 한번 나중에 추후에 분석 영상을 통해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흐름에서 좀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역시나 배터리 재사용 기술 개발, EV 배터리 재사용 실증 사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향후 매출 기대,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걸 보면은 역시나 실체가 있는 이제 파워로직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내서 제가 파워로직스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파워로직스 역시나 현 구간에서 보면 큰 시세 나온 뒤에 이거 안 깼잖아요. 이걸 이탈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240선을 가장 강력한 지지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깼어요. 현 구간에서 보면은 오히려 지금 키 맞추기 보시면은 영화테크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더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키 맞추기 간다면 보수적으로 10,000원 보고 좀 진입해볼만 해요. 지금도 좀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워로직스도 이런 흐름으로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끝까지 집중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관심 갖고 봐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이제 나왔습니다. 3분기 핫 섹터. 네 저는 우주항공 이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에 다시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판이 바뀐다. 자 기업 생존 미결은 하나, 그다음에 수소, UAM, 우주항공. UAM 뭡니까? 항공 모빌리티죠. 네, 그래서 에어 모빌리티, 우주항공도 신성장 동력 발굴, 그다음에 나로이유. 자 이게 바로 일정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21일. 자 10월 달 중 모멘텀이 붙을 수도 있고 기대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9월 달부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종목 우주항공 관련하면 이거를 좀 중심으로 잡고 가야죠. 역시나 하나 시스템입니다. 자 원앱에 이제 3억 달러 지분 투자를 최근에 공시를 하여서 한번 좀 튀었잖아요. 수급이 들어오고 어랩은 어떤 회사냐? 전 세계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저궤도 위성 운영 업체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슈로 좀 힘들긴 했지만 이러저런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좀 다시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2021년 7월 말 기준 254개 활성화된 군집 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2022년 말까지 588개의 활성화된 군집 위성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이원 투자로 원앱이 보유한 이제 KU 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이제 상용화 예정인 이제 하나 페이저 안테나, 그다음에 카이메타 부품 등에 대한 원앱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의 20년 이상의 이제 축적된 위성 통신 기술과의 시너지 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그 추가 기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UAM 항공 모빌리티, 차세대 안테나, 인공위성 등의 큰 그림에서의 퍼즐이 점차 확장되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네, 본업은 안정적이고 방산산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신사업 투자가 이렇게 이제 지분 투자를 하든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시스템. 자, 보시면 이게 원해가의 지분 투자 공시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수급이 동반됐잖아요. 근데 자, 보시면은 이제 상승 후에 자,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은 4, 5, 6, 7 한 3개월간 이렇게 길게 좀 흐르나면서 유상증자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이게 120선에 대한 강력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뭐 짜글짜글하게 하지만 여기서 지금 공략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왜냐면은 1차, 2차, 이렇게 3차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삼중 천정을 이제 기술적으로 돌파를 하였고 여기서 자리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8,100원, 200원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면서 좀 가격대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아마 지금 9월 전략주로도 좀 부족함 없을 거라고 보니까요.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우주항공 관련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우주항공 원소재와 항공기 및 우주 발사체 생산 정비 업체입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테슬라 여권으로 이제 특례 상장되었기 때문에 당장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기술 특례로 해서 연속 적자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의미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 영역은 네, 첫 번째 이제 우주 및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 원소재 그리고 항공기의 생산 및 항공기 부품의 제조를 하고 있고 군용기 개조 및 창정비 및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을 포함한 항공 MRO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관련 파트의 생산을 하고 있고 역시나 UAM, PAV의 이제 개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제가 간단히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주항공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역시나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이름 자체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딱 느낌 오시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전 세계적 우주항공 투자 확대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자, 미국자에서 이제 캔코와 USA와 캘리포니아 메탈 매출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셜 사업을 확보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주문 회복에 대해서 지원된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신사업, 우주 발사체 관련 원소재, 두루미 이제 PAV 기체 양산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주요 고객사, 네, 굵직굵직한 회사입니다. 보잉, 나사, 블루오리진, 로키드 마틴 등 이제 메이저 우주 항공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240선은 어떤 거라고 했죠? 강력 지지대라고 했죠. 네, 저가는 다 잡혀져 있고 일시적으로 이 구간 이탈한다면은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도 충분히 왜냐면은 이게 파동에 대해서 보면은 어쨌든 시세가 한 번 더 분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는 하나 시스템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으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거는 그게 완전한 이제 넘버원 탑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시세가 2월달에 초반 나오면서 돌려 나가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은 다 해먹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탈된 거 완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 더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 14,000원대에서 저가가 형성되는 걸 우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9월에 대해서 그럼 10월 나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으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 갖고 봐주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우주 산업 관련해서 탑픽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 더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좀 전략주로서 공개를 드릴 텐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알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저희 이제 청개구리 증권 TV에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공개하면서 상세 대응 그다음에 어떤 점에서 매수하고 매수가와 이제 매도가 이런 것까지 다 산정해서 목표가로 해서 목표가까지 이제 설정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즉 상세적으로 제가 전략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상세 모멘텀을 다 제공해 드리는데 바로 이 저희 청개구리 증권 TV로 오셔서 진행하시면 여기에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 장 교수가 올라오는 이제 종목을 한번 궁금하시면은 클릭 오셔서 이쪽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 전반적인 이제 최근의 시장 상황 그다음에 산업 트렌드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관심 갖고 봐야 할 섹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종목까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게 이 30분가량의 시간이 여러분 헛된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해서 전략, 그다음에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늘 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들어온 시장 참여자들 저 또한 역시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대해서 투자에 있어서 정말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만한 내용 저의 이 영상을 봄으로써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질 좋은 이제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요. 또한 여러분께서 투자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청개구리 투자 클럽 사이트로 오셔서 이제 문을 두드려 주셔서 봐주셔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저 장교수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탑픽 히든 종목 이 공개는 제가 물론 이 앞부의 두 종목도 좋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다 모든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매집을 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래서 왜 이 종목을 더 이제 관련주로 더 탑픽으로 보고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까지 다 안내를 이곳에서 상세하게 제가 업로드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알찬 영상, 질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